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제목에 보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은퇴자 로망, 건물주 공식이 깨졌다라는 이제 기사로 약간 현실적이고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 기사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투자자들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또 고려하고 계신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최근에 뭐 천정부지로 오르죠. 예, 압구정, 그다음에 반포, 용산 이런 지역들 흔히 말해서 상급지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서 그 아파트가 많이 오르시는 그 내용을 지금 눈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제는 소액으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꼬마 빌딩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실제로 100억 이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매매가 기준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100억 이하로 들어가신 분들은 예전 같으면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열풍처럼 불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지금 100억대 정도 건물이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제로 100억대 건물이 별게 없어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평당 뭐 2억 정도 하니까 대지 면적이 한 50평대 건물 위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제로 지금 이 100억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2, 30억이면 들어갔지만 이제는 한 4, 50억이 있어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왜? 공실이 많아서. 강남의 건물도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도 뭐 그 RTI죠? RTI도 그렇고 뭐 이런 임대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 리스크, 임대 수익률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 실제로 대출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2, 30억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50억에서 70억대 건물로 작아졌어요. 작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강남 건물이 점점 더 대지 면적이 쪼드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이제 건물을 보셨던 분들이 수익률도 낮고 또 지금 공실도 많고 이런 리스크를 잔뜩 안고서 굳이 내가 꼬마 빌딩을 투자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많은 층 10억에서 30억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꼬마 빌딩은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 아파트 시장,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내가 산 건물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이제는 나는 게 쉽지 않은 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왜? 공실이 많아서. 경기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업 구조도 바뀌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인구 감소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는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상가도 비율이 낮춰주는 정도로 상가가 공실이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꼬마 빌딩 쪽엔 아무래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2분기 이후부터는 차라리 10억, 20억 정도면 기존에 살고 계신 집 플러스 가지고 계신 자산을 가지고 아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어찌 보면 뭐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뭐 지금 원베일리 뭐 최고가 뭐 70억이라고 하지만 70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통상 한 50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대출은 어차피 50%밖에 안 나오니까 25억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꼬마 빌딩 살라고 하셨던 돈 가지고 원벨리를 사시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시든 뭐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100억씩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자본금 비율에서 보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100억 정도 건물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50억에서 6, 70억 이런 그 아파트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이제 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했어요.
예, 대출이 안 됐는데 뭐 내가 사고 싶다고 사지나요? 어중간한 꼬마 빌딩 살 바에는 똘똘한 아주 좋은 최상급지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거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잘하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괜히 50억대 이런 어중간한 꼬마 빌딩 투자해서 그것도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에 있는 이런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이제는 고려를 해보실 부분, 고민을 할 타이밍이 됐어요. 이 또 자산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신 분도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투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억에서 20억 정도 아니면 뭐 한 3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투자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냉정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소액으로 지금 너무 무리하게 꼬마 빌딩 투자하셨다가 낭패 볼 수도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예전보다는 많이 누리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시기는 어찌 보면 아파트 쪽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26년이죠. 2026년이 지나면이 아니고 26년 한 하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쯤 되면 좋은 시절도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내가 여건이 되시거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꼬마 빌딩 투자 결코 포기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나 이런 쪽도 고려해 보시고 그 이후에 자산이 좀 늘어나셨거나 아니면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꼬마 빌딩 투자를 하시면 26년도 이후에는 좋은 날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꼬마 빌딩 투자 희망에 부푸셨다가 아파트 투자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신 분들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도 분명히 희망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너무 뭐 이런 기사에만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